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내일 아침 식탁 앞에서 멈칫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매일 해오셨던 그 습관이 오히려 몸속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강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감기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생강은 분명히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생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강을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간에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원 박사입니다. 내과와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건강의 동반자처럼 여기며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그분들에게 생강차를 권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제 진료실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패턴이 너무나 선명하게 반복되면서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술래 할머니는 72살로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셨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균형 있게 드셨습니다. 무릎이 조금 좋지 않으셔서 소염제를 드시고는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매우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콩팥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박동현 어르신, 정명자 할머니, 오인숙 할머니께서도 비슷한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생활 습관이 크게 나쁘지 않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매일 생강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논문과 임상 사례들을 검토하고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들이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나머지 이야기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콩팥은 등 뒤 허리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장기입니다. 크기는 성인 주먹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작고 조용한 장기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전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콩팥을 통과하면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콩팥은 우리 몸의 정밀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안에 촘촘한 필터가 있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듯 콩팥 안에도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정교한 필터들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피 속에 섞인 노폐물, 독소, 불필요한 물질들을 걸러내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물질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걸러진 찌꺼기는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며 적혈구 생성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압이 오르고 빈혈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온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콩팥은 단순한 배설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그런데 의학에서는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도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위장이 아프면 즉시 느낍니다. 하지만 콩팥은 속으로 조용히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콩팥 기능이 30%, 40% 줄어든 상태에서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콩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콩팥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필터 구조물이 있습니다. 마치 아주 촘촘한 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쪽 콩팥 안에만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존재합니다. 양쪽 합치면 무려 200만 개의 필터가 동시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에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상처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새 살이 돋습니다. 뼈도 부러지면 다시 붙습니다. 하지만 사구체는 다릅니다. 한번 망가진 필터는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사구체가 손상되어도 남아있는 사구체들이 그 몫까지 대신 맡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 당장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필터들이 과부하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들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마치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회사에서 남은 직원들이 2배, 3배로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둘 지쳐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당한 손상이 이루어진 이후의 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콩팥 건강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40살을 넘어서면 콩팥의 역과 능력은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라는 숫자만 들으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순이 되었을 때는 젊었을 때보다 이미 20% 가까이 역과 능력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70이 되면 그 차이는 30%에 육박할 수 있고 80이 되면 40%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노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콩팥은 예전보다 훨씬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던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지금의 콩팥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 건설된 다리라면 무거운 트럭이 여러 대 연달아 지나가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내부 구조가 조금씩 마모된 다리라면 같은 무게도 훨씬 더 조심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무리하게 통행을 허용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60, 70이 넘으신 분들의 콩팥도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생강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생강 안에는 수백 가지의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2가지 성분이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름이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 작용은 우리 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저롤은 생강의 특유한 매운맛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관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약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혈액이 좀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혈류가 활발해지면서 천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저롤은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구토제로서의 역할도 있어서 임신 초기 입덧이나 멀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했을 때 진저롤이 변환되면서 더 많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쇼가올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에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생강은 혈액순환 촉진, 항염증 작용, 소화 개선, 면역 강화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적당한 양의 생강은 분명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3가지 위험한 조합을 하나씩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 생강과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런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을 뜨자마자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그 다음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연달아 마시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각각의 성분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더 활발하게 온몸을 순환합니다. 콩팥을 지나는 혈류량도 증가하고 혈액이 필터를 통과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혼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커피가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강한 이뇨 작용입니다. 이뇨 작용이란 몸속의 수분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 속의 수분 농도가 낮아지면서 혈액이 상대적으로 농축됩니다. 혈액이 더 끈적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작용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생강 때문에 혈류는 이미 빨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페인 때문에 몸속 수분은 줄어들고 혈압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콩팥의 작은 필터들은 바로 이 순간 매우 힘든 상황을 맞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높아진 혈압으로 혈액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세탁기를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탁기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고 기계 내부가 훨씬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콩팥의 섬세한 필터들도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 점점 더 빨리 지쳐가게 됩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일부 줄어든 60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필터가 적을수록 각각의 필터가 받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강차와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마신 뒤에는 최소 2시간, 가능하다면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의 혈관 확장 작용이 충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콩팥이 훨씬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음료 사이에는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셔주십시오. 수분 보충은 콩팥을 보호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은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커피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은 블랙 커피로 드시거나 설탕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뒤에서 설명드릴 세 번째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 생강과 짠 음식입니다. 한국의 전통 식탁에는 김치, 된장국, 젓갈, 간장, 장아찌, 명란젓처럼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이고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맛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드십니다. 심지어 이런 발효식품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욱 의심 없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강을 드시는 날에 이런 짠 음식들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2중 3중의 부담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런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짠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소화기관을 통해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항상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혈액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혈압이 상승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이 늘어난 혈액을 모두 걸러내야 하므로 이미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필터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혈액의 양은 이미 늘어나 있는데 그 혈액이 더 빠른 속도로 콩팥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호스의 수압까지 강하게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호스가 버텨줄 때는 괜찮지만 호스가 오래되어 곳곳이 약해진 상태라면 터지거나 새는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콩팥이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의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고 콩팥 안의 작은 혈관들이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매일 매 식사마다 반복된다면 서서히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 70이 넘어 이미 필터 수가 줄어든 콩팥이라면 남아있는 필터들에게 더 많은 압력과 더 많은 혈액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치나 된장국을 식탁에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드실 때는 한번 물에 가볍게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된장국은 되도록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특히 많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젓갈이나 장아찌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반찬을 드실 때는 물을 함께 많이 마셔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조절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강을 드시는 날에는 특히 식사의 염도를 한 단계 낮춰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 생강과 설탕 또는 꿀입니다. 생강은 특유의 강한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탕이나 꿀을 한두 숟가락 넣어 드십니다. 달콤함이 더해지면 마시기도 훨씬 편해지고 꿀은 천연식품이니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오랫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이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설탕이나 꿀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의 점도, 즉 혈액의 끈적함이 증가합니다. 맑은 물에 시럽을 섞으면 흐름이 느려지고 더 끈적해지는 것처럼 혈액도 당분이 많아지면 점도가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이 혈류를 빠르게 만들면 점도가 높아진 혈액이 콩팥의 작은 필터를 강한 힘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터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몸 안에서 당화 반응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당분이 단백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끈적끈적하고 단단한 찌꺼기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들이 콩팥의 사구체 필터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필터의 구멍을 막고 역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석회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환자들에게서 콩팥 합병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비슷한 과정이 서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일부 줄어든 노년기에는 이런 영향이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꿀이 자연식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의 주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꿀이 더 건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더 많이 넣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의 매운맛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대추에 들어있는 당분은 식이섬유와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합니다. 생강채, 대추 서너 개를 함께 넣고 천천히 끓이면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부드럽고 깊은 자연의 단맛이 우러납니다.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마시기 편하고 콩팥의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이제 콩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증상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만성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의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으로 순환하면서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리고 무기력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 저하와 소화 불편입니다.
평소 잘 드시던 음식이 갑자기 입에 맞지 않거나 먹고 나면 속이 메스껍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요독이라고 불리는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이 위장과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면 식욕이 줄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구역감이나 구토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은 콩팥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어지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소변 후에도 잔뇨감이 느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변 위에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콩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야간 빈뇨도 콩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얼굴이나 발목의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콩팥이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원인으로도 부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다른 원인이 없는데 부종이 반복된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몸 곳곳이 계속 가렵고 건조한 느낌이 든다면 체내 노폐물과 미네랄 균형이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인산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피부 가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피곤한 것이려니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생강을 훨씬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생강은 여전히 훌륭한 건강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강의 형태를 바꿔보십시오. 생강을 날것으로 진하게 끓이면 진저롤 성분이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말린 생강을 사용하면 진저롤의 일부가 쇼가올로 변환되어 자극이 상대적으로 완만해집니다. 속이 예민하시거나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건조된 생강을 사용하여 은은하게 끓인 차가 더 부드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으로 진하게 드시면 몸이 받는 자극이 그만큼 강해집니다. 둘째, 생강과 대추의 조합을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생강이 빠르게 타오르는 불이라면 대추는 그 불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안정시켜주는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대추에는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설탕이나 꿀 없이도 차를 마시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강 두세 조각에 대추 서너 개, 그리고 계피 작은 조각 하나를 함께 물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이면 향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건강한 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납니다. 셋째, 계피를 함께 활용하십시오. 계피는 몸의 말초 순환을 돕고 특히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 위장과 상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강하다면 계피는 아랫배와 허리 주변 순환을 보완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 전체가 균형 있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피는 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작은 조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넣으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넷째, 무가당 두유를 생강차와 짝으로 활용하십시오. 생강차를 마신 뒤 한두 시간이 지나 무가당 두유 한 컵을 마시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산물이 적어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또한 두유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한 컵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유도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한 가지 이상의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관절 통증을 위한 소염 진통제, 혈액이 너무 빨리 굳지 않도록 돕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음식 역시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과 약이 동시에 들어오면 서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이 빨리 굳지 않도록 돕는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혈소판제 혹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생강 역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작용하면 출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치질 후 잇몸에서 피가 잘 멎지 않거나 작은 상처에서 피가 오래 난다면 이 점을 의심해 보시고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당 조절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혈당약과 함께 작용할 경우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는 저혈당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생강 섭취량을 갑자기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주려면 소량씩 천천히 늘리면서 혈당 수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들은 콩팥의 혈류를 조절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강까지 많은 양을 복용하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량을 특히 조절하시고 장기간 복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당부는 이것입니다. 생강을 자주 혹은 많은 양으로 드신다면 이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주십시오. 식품이라도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의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처방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필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몸이 가장 건조한 시간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이 콩팥을 포함한 온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빈속에 마시는 물 한 컵은 콩팥에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 말린 생강 두세 조각과 대추 서너 개, 그리고 원하시면 계피 작은 조각 하나를 함께 넣어 천천히 끓인 차를 드십시오. 너무 진하게 끓이기보다는 은은하게 향이 우러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꿀은 넣지 않으셔도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충분히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생강차를 드신 후 최소 2시간, 가능하면 3시간 이상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커피를 드시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 수분을 먼저 보충해 주십시오. 커피는 하루 한 잔에서 2잔 이내로 줄이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짠 음식의 양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김치를 드신다면 한번 헹군 것으로 드시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콩팥이 아침부터 받는 나트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무가당 두유 한 컵 정도를 마셔보십시오. 식물성 단백질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한 컵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틈틈이 물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유지해 주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 색깔이 밝은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것이고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저녁에는 생강차를 드시기보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드시면서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십시오. 밤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이나 음료는 이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검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나쁜 식재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생강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 짠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 그리고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어 드시는 것, 이 세 가지 조합은 특히 콩팥이 예민해진 노년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대추, 계피와 함께 은은하게 끓인 생강차, 충분한 물, 적절한 시간 간격, 그리고 저염식 식습관을 병행하신다면 생강은 여전히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도와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평생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해온 고마운 장기입니다. 소리 없이 일하는 만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